예,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남성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경남 김해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춘천에서 벌어졌던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유족들께서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한두 마디 던지는 이 말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이런 네네.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의 발언만 저희가 따서 보면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와 다퉜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화해서 저희가 좀 여쭙겠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을 살해하는 심리, 또 잔인하게 훼손하는 심리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때 결혼까지 약속을 했지만 예. 이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이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는 한 여성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는 어떤 불신과 믿지 않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결혼해서 어디에 살 것인가, 결혼해서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해서 뭔가 벗어나려는 신호위가 될 수도 있어. 이거를 갖다 허용해주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서 나의 뜻을 나중에 따르지 않을 거야. 결국은 내가 거부당하지도 모를 거야. 그러는 어떤 본인이 억측 심하게 되면은 어떤 피해의식이 계속 이제 동반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신을 이제 훼손한 거는 예.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시신의 훼손 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예. 살인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분노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범인들을 보다가 보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시신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은 부정하겠지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 본인이 범행을 갖다 은닉하고 뭔가 빠져나갈 생각 때문에 예. 시신을 갖다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갖다 시도하느라고 훼손했다가 예.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를 갖다 깨닫고 중간에서 포기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섬뜩하고 무서울 정도인데 이 경남 김해에서요, 선생님, 그 숙박업소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네. 가해자, 이것도 이제 역시 가해자의 주장인데요. 술을 마시던 중에 다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살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뭐 지금 주장하는 것 놓고만 봐서는 이거를 전형적인 분노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떤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경우에는 이 남성은 여자친구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친구처럼 이 남성이 이 여성과 어떤 의미 있는 감정적인 교감을 가지는 관계를 가졌는지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란 말은 결국 데이트 상대인 여성에 대한 폭력인데 여기서 데이트라는 말도 사건을 갖다 짚어놓고 보면 사실은 데이트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성은 결국은 여성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여성을 갖다 본인이 이용하고 여성을 갖다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겼던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다른 남자한테 전화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착각을 해서 어떤 배신을 당했다, 잘못 알았다라고 하면서 분노가 저는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부적절한 감정이지요. 네. 아무리 근데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동기가 뭐 설령 50보 100보를 양보를 하더라도 살해까지 나간다는 건 저희가 손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 네. 그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왜 살인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전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일단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거는 상대방의 희생을 갖다 강요해서 본인이 편하고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사랑과 다르고요. 헤어지면 되었지 굳이 살인을 하는 이유는
여성과 헤어지게 됐을 땐 그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고 진정한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예. 가능성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을 없애서. 예. 뭐 저희가 마지막으로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물론 가해자 같이 이상한 사람들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뭐 분명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좀 어떤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 어떤 상황이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상대방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든지 좀 이상한 낌새를 우리가 어떻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자기가 예. 쭉 사귀면서 예. 계속 어떤 남성이 여성들로부터 본인이 피해를 당했고 예. 내가 사귀던 과거의 여성들은 굉장히 이상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확률상 그렇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상한 여성들만 계속 만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 사람의 얘기가 진실일 수도 있으나 이 사람이 대하는 여성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운전을 하건 뭐가 됐든지 간에 작게라도 화를 내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심은 해봐야 돼요. 그들은 얘기해요. 그냥 욱하는 거였어라고 얘기하지만 욱해서 자기 사장한테 화를 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작게나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 살해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